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요, 그 흘려듣기 하고 있는 장면을 보고 또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진행을 할게요. 승현아, 아침이야, 일어나. 승현, 학교 가야지. 학교를 가야 한다는 엄마의 말에 간신히 눈을 뜬 승현이 졸린 눈을 비비며 잠을 쫓아내는데요. 그런데 가만, 이 소리는 뭐죠? (3년째) 듣기 과정을 하고 있는 승현이. 지금까지 승현이가 영어 듣기를 꾸준히 할 수 있었던 것은 암기 위주의 공부가 아닌 바로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영어 듣기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학교에 가기 전까지 항상 영어 흘려듣기를 하고 있는 승현이. 그러다 보니 승현이에게 영어는 암기를 해야 하는 공부라기보다 생활 속에서 들려오는 자연스러운 소리가 되었습니다. What if cat bandits are inside waiting for us? 예, 아침에 아이가 이제 일어나서 학교 가기 전까지 시간에 그냥 틀어놓고 그냥 뭐 세수하면 세수하고 밥 먹으면 밥 먹고 그냥 일상적인 행동을 하는데 영어 소리를 틀어놓고 그냥 사는 거예요.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런 동요도 틀 수도 있고요. 어떤 동화도 틀 수 있는데 이제 저희 집에는 아침에 TV가 이제 CNN이나 뭐 BBC 이런데 그 TV를 시간에 맞춰놓으면 그 시간에 이렇게 딱 켜지게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CNN이나 BBC 이런 거 틀어놓고 그냥 아이가 뭐 진짜 처음 듣는데 뭐 그런 뉴스를 알아듣기 하겠어요? 그래도 그냥 틀어놓고 그냥 이제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주로 활용했냐 하면요. 이제 뭐 그 비디오 소리 녹음이라고 돼 있는데 그건 뭐냐면 아까 아이가 이제 뮬란이란 비디오를 되게 재미있어 했어요. 저희 아이가. 그래서 뮬란 비디오를 보고 나서 그 소리만 또 듣는 거예요. 그때는 저희는 막 이렇게 카세트로 막 녹음을 옮겨서 이렇게 들었는데 요즘에는 DVD가 나와서 굉장히 카세트에 편하게 이렇게 또 듣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편리한 기계들이 많으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좀 활용하시기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때는 어쨌든 녹음을 해가지고 이제 그 아이가 재미있게 봤던 비디오나 뭐 이런 것들을 듣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 영어 교과 내용이라고 돼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학교 이제 그 초등학교에 이제 영어 교과서 주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학교에서 이제 준 카세트나 아니면 이런 CD가 있었어요. 근데 그 내용을 또 듣기도 하고요. 그리고 영어 동화 뭐 흔하게 많이 있잖아요. 동화나 뭐 동요, 오디오 테이프 이런 거 많으니까 그런 거를 좀 더 활용하셔도 되고요. 저는 EBS 뭐 라디오 회화 같은 거 이제 그런 거 나오는 것도 이제 틀어놓고 활용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구입을 하기보다는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거의 진짜 저보고 돈 많이 벌었다고 사람들이 그러세요. 별로 교재도 많이 안 사고 진행을 했다고 해서. 그러니까 방송 매체라든가 이런 거를 적절히 활용하시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자, 아침에 그렇게 일어나서 이제 아이가 학교 가고 하는 그런 사이에도 들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렇게 놀이를 할 때, 주로 이제 손놀이를 할 때, 손 동작을 하면, 놀이를 할 때 또 듣기를 하면은, 그 시간이 굉장히 유용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색종이 접기를 한다든가, 뭐 차륵놀이를 한다든가, 뭐 블럭 같은 걸 가지고 놀 때, 그리고 뜨개질하고 십자수를 놓으면서 또 듣기도 해요. 여러분들 뜨개질 하면서 이렇게 노래를 듣거나, 라디오를 듣거나 그러면은, 그거를 이렇게 막 집중하진 않지만,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뭐 또, 얘기에 집중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그렇게 1시간 반 정도를 하루에 듣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어떻게 듣냐 하면요. 그냥 편안하게 들어요. 그냥. 집중한다고 막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냥 편안하게 듣는 거죠. 왜 제가 이 얘기를 자꾸 강조하냐면요. 우린 영어를 배우면요. 되게 막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막 신경을 막 있는 대로 막 곤두세우면서 막 듣죠. 예, 열심히 들으려고 하는 건 좋은데, 이게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있는 가운데 들을 수 있어야, 이제 일상에서의 소리들을 더 듣기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보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걸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 말 배울 때는 어떻게 했을까, 이걸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애기들이 집중하는 애기 보셨어요?
내가 태어났으니까 우리나라 말 배워야지 이러면서 애들이 막 집중하면서 엄마 아빠 말을 들어서 그 아이들이 배운 게 아니라 그냥 주변에 어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을 아이들이 옆에 있다가 자연스럽게 그냥 흘려 듣다가 그것들이 점차 집중이 되어지고 그리고 말을 배우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흘려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전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외국에 나가 보세요. 만약에 진짜 해외 연수를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주변에 영어로 사용하는 사람이 많이 있겠죠? 근데 그 사람들의 말을 또 다 일일이 남의 말까지 집중해서 막 듣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영어 소리에 그냥 놓여 있는 것 그 자체가 영어를 습득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 아이 진행하고 나서 다른 아이들 진행하는 걸 보니까 엄마들 생각에는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 하지만 효과가 굉장히 좋다라는 그런 많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츰차츰 집중도는 높아지는 거고요. 그래서 처음에 좀 편안하게 듣는 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습득의 열쇠라고 할 수 있는 장면 보고 듣기인데요. 그러니까 그 영화를 보는 거예요. 비디오나 DVD 이런 걸 보는 거, 애니메이션을 봐도 되고요. 그러니까 장면과 함께 소리를 듣는 거죠. 그래서 그 하루에 이제 영어 원문 비디오를 한 편 정도 이렇게 보는 거죠, 꾸준히. 근데 여러분들 하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국어를 배울 때, 우리나라 말을 배울 때 어떻게 했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기들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 여러분들이 글씨부터 가르치셨나요? 우리나라 요즘에 영재가 무지 많아요. 천재도 많고.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그래도 아무리 영재고 천재라도 태어날 때부터 글씨 읽었다는 얘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에는 대부분 어른들이 이렇게 사용하는 무슨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어른들이 하는 행동이랑 표정이나 그런 걸 보고 말하는 소리를 듣게 되죠. 자기한테 하는 말보다는 그냥 어른들끼리 하는 말을 많이 보고 듣게 돼요. 그러니까 장면과 소리를 듣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습득에 굉장히 가깝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엄마표 영어 많은데 엄마표 영어 연수라고 붙인 데는 이 비디오를 주로 보면서 진행하는 부분 때문에 제가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데요. 여러분들 해외 연수는 왜 갈까요? 우리나라의 학원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우리나라가 시험 잘 치는 기술을 가르치는 데는 우리나라 학원을 따를 데가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연수를 또 가는 거는 이렇게 언어로서의 듣고 말하기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잘 안 되기 때문에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해외에 가면 달라지는 게 뭔가요? 영어를 사용하면서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 가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가면 언어를 좀 더 잘 습득할 수 있을 거라는 것 때문에 어학연수를 가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 집에서 영화 한 편 보는 게 해외로 나가갖고 24시간 돌아다니면서 접하는 장면과 소리보다 훨씬 더 많은 소리와 장면을 접하고 적극적으로 접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한 편만 봐도. 자, 영화 한 편을 제대로만 보면요. 그 안에서 굉장히 다양한 장면과 소리를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미국에 어학연수 가면 FBI들이 회의하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수술실에서 수술하는 장면 볼 수 있냐고요. 근데 영화 속에서 영상 속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나와요. FBI들이 회의하는 장면, 또 전쟁을 치르는 장면도 나오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세상만 나오는 게 아니라 미래 내지는 과거의 사람들도 만날 수 있어요. 과거의 장소에도 간다니까요. 아주 다양한 장면과 소리를 만날 수 있어요. 그것도 1시간 반이라는 짧은 시간인 것 같지만 그 시간 내내 다양한 장면과 소리를 보여준다는 거죠. 예, 가끔 가다가 이제 말은 별로 안 나오는 영상이 있을 수 있는데 대체로는 그 보는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스토리를 가지고 다양한 장면들을 가지고 영상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 현지나 어디 영어권 나라에서 지내는 것보다 저는 훨씬 더 다양한 소리와 장면을 만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죠. 그리고 실제로 그래요. 자, 외국에 나갔어요. 외국인들이 자기네들이 얘기를 막 하고 있어요. 그 소리가 우리한테 잘 들리나요? 안 들리죠. 안 들리면 그 사람들한테 가까이 가서, 아유, 내가 어학연수 비싼 돈 들여서 왔는데, 그러면은, 잘 들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자기네들끼리 얘기하는데. 그리고 잘 모르는 사람이 열심히 얘기하는데 다가와서 들으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말하세요?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비디오 보다가, 영화 보다가 잘 안 들리면 어떻게 하면 되죠? 볼륨을 높이면 되죠. 예. 그리고
아까 잠깐 딴 생각한다고 못 들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되돌려서 보면 되죠. 예, 적극적으로 굉장히 우리는 보기가 좋습니다. 예, 어디 해외 연수 가서 그게 가능한가요? 예, 그렇게 안 가능하죠. 예. 그래서 저는 훨씬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영어를 배울 수 있다. 예, 본인이 어떤 의지를 갖고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교재 자체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예, 어떻게 보냐면 그냥 편안하게 재미있게 보면 돼요.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셔요. 뭐 몇 번 반복해서 보냐, 뭐 얼만큼 보고선 얼만큼 이해한 다음에 다음 걸 봐야 되냐 이러는데 여러분들은 아이들이 얼만큼 이해했는지를 어떻게 판단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서 50% 이해한 다음에 다른 거 볼까요? 뭐 70% 이해한 다음에 다른 거 볼까요? 뭐 100% 이해를 해야 할까 이러시는데요. 아까 장면에서 잠깐 보면 얼마나 알아들어? 다 알아듣는다 그러죠? 예, 그냥 처음부터 애들은 그냥 다 알아듣는다 그래요. 그리고서는 또 1년 지난 다음에, 그게 그 얘기였어? 이러고 새롭게 깨닫고요. 그래서 그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완벽하게 뭔가를 알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편안하게요. 그래서 아이가 원하는 대로 반복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건 해석시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냥 나름대로 보면 돼요. 편안하고 즐겁게.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러죠. 아이가 자꾸 모르는 게 나와서 궁금해서 물어보면 어떡하냐고. 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애가 물어봐도 모르니까요. 그냥 모른다고 물어보고요. 그 대신 이런 건 했어요. 아이하고 같이 의논을 해봅니다. 저게 무슨 내용일까 하면서 유추 활동을 해보는 거죠. 의논. 그래서 엄마 생각에는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네 생각은 어떠냐? 라든가 이렇게 하면서 서로 연구를 해보는 겁니다. 예, 못 알아듣는 말이 저게 무슨 말일까 하면서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한테 이렇게 쉽게 가르쳐 주시기보다는 아이하고 같이 유추 활동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보는 이런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것들은요, 내용들이 대체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유추하면서 충분히 이제 즐기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굉장히 중심을 잡기 위해서 계속 생각하는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제가 또 이 방법에 궁금해 하시는 분들한테 알려드리는 4가지 이제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모국어에 가까운, 모국어처럼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영어를 되기 위해서는 모국어에 가깝게 우리가 배우는 과정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모국어 실력이 결국엔 영어 실력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이해 못하는 내용은 영어로도 이해 못할 거고 우리나라 책 읽기 싫어하는 애는 영어 책도 읽기 싫어할 거다.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 글쓰기 하라 그러면 딱 2줄 써요. 2줄 쓰는 아이가 영어로 쓰면 10줄 쓰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모국어 실력이 영어 실력이 된다라는 사실. 그래서 영어만 하려고 막 노력하기보다는 모국어 실력들이 잘 향상되도록 계속 신경을 썼고요. 2번째, 모국어를 배우는 방식과 최대한 가까운 방식으로 영어를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모국어를 배우는 방식과 최대한 가까운 방식이죠. 그 다음에 3번째, 생활 속에서, 그러니까 영어라는 언어가 생활 속에서 존재하도록 그리고 편안한 방식으로 존재하도록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에 영어 단어를 50개씩 외우면 편안한가요? 그렇게 해서 영어를 잘하게 될 수는 있는데 편안한 방식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잘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조금만 하다가 지쳐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언어라는 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길게 보고 가야 되기 때문에 편안하고 행복한 방식으로 선택을 하셔서 길게 갈 생각을 하셔야지 지금 당장 뭐 며칠하고 몇 달하고 뭐 1년 정도 해갖고 뭐가 탁 되고 그러는 거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편안하고 행복한 방식으로 한다라는 거. 예. 그 다음에 4번째 영어도 나이를 먹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자, 2번째와 3번째요. 모국어를 배우는 방식에 최대한 가까운 방식으로 생활 속에서 편안하게 존재하는 방식으로 가장 좋은 방식이 있는데요. 그건 저는 불가능한 방식이었는데 그것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 엄마 아빠가 영어를 사용하시면서 그냥 사는 방법입니다. 예, 이것보다 편안하고 좋은 방법은 없어요. 그냥 엄마가 일부러 아이 앞에서 생쇼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영어를 사용하면서 생활하면 그거보다 좋은 방법은 없죠.